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신경 썼더니 지친다 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이 책은 너무 섬세하고 세심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이 그런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타고난 섬세한 성격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섬세함의 장점을 살려서 씩씩하게, 힘차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술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도 그 예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책에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그 기술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머릿말 부분 잠깐 보고 갈게요. 머릿말. 이 책은 섬세하여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섬세한 감성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편하게 사는 방법을 쓴 책입니다. 그런 게 정말로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섬세한 감성으로 수많은 것을 느끼느라 지쳐버린 사람이라면 그 섬세함을 소중히 여길수록 더욱 지칠 테니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해도 신경 쓰지 말라니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만 들 뿐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섬세한 사람이 지닌 섬세함은 성격상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신장을 줄일 수 없는 것처럼 섬세한 사람이 둔감해지고 눈치를 못 채기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둔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여서 자신감과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전하는 섬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둔감해지고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과는 정반대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섬세한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운차게 살아가려면 오히려 섬세한 감성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저 역시 섬세한 사람으로 자신의 성향을 진지하게 마주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섬세한 성격 탓에 수많은 일을 겪었던 상담자들을 만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제가 섬세한 사람의 마음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는 어느 날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나머지 휴직을 신청하고 나서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종종 기직맥진하곤 했던 내가 쉬면서 천천히 자신의 섬세함을 직시하고 장점으로 살리기 시작하자 인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고 이후 업무를 할 때도 어깨에 힘을 빼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섬세한 사람을 위한 카운슬러로서 섬세한 성격 때문에 힘든 사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운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상담해온 섬세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이 신경 쓰여서 못 베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농담 섞인 사소한 한마디를 흘려넘기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직장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집 밖에 있는 자동 판매기 소리가 거슬립니다. 상대의 기분을 신경 쓰느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해요.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일조차 하다 보면 금세 지쳐버려요. 혼자서 척척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렇듯 인간관계부터 라이프 스타일까지 상담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실제로 카운슬링을 했던 섬세한 사람은 600명 이상이고 행사장 등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더 많아서 1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상담해온 카운슬러는 일본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섬세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라는 내 카운슬링을 받은 내담자들은 인간관계와 업무에서 신경을 소모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점점 활력을 찾게 되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이후로 쭉 저를 응원해 줍니다. 동료들과 같이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바쁘지만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섬세한 성격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관계에도 가족관계도 일도 술술 풀리게 됩니다. 섬세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제창한 HSP가 기본 개념입니다. 최근 일본에도 이 개념이 퍼지면서 너무 민감한 사람, 굉장히 민감한 사람 등으로 번역되었고 관련 서적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HSP라는 용어 자체도 정착된 듯합니다. 이 책에서는 내가 카운슬링을 하며 만났던 HSP들을 가리켜 섬세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호명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HSP라서 극도로 민감한 사람으로 불리는 게 솔직히 기분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카운슬링의 출발점은 섬세함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 장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섬세한 사람이라고 부르려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섬세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상담 중에 발견하게 된 섬세한 사람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글자 그대로 기술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지요. 섬세한 사람이 힘차게 사는 기술은 섬세한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점을 살린 섬세한 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술입니다. 기술이라서 누구나 연습하면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HSP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의사와 학자들이 집필한 책이 시중에 나와 있으나 이 책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지금까지 나온 책과는 시점과 접근 방식 면에서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이 책에는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인 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효과적인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거듭 말하지만 나 역시 섬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섬세한 친구들 특유의 고민과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피부에 닿듯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조업체에서 근무해왔기 때문에 직장에서 섬세한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치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섬세한 카운슬러가 쓴 섬세한 이들을 위한 실제로 효과적인 노하우를 가득 담은 실용서입니다. 다른 섬세함에도 개인차가 있어서 이 책에 쓰인 내용이 전부 본인에게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건 바로 할 수 있겠다, 이건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되는 내용부터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섬세한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미래에 대해 안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의 조사에 따르면 섬세한 사람은 갓난아기 시절부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섬세한 갓난아기는 손발을 크게 움직이고 도망치려는 듯이 등을 젖히고 오는 등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신경의 흥분과 관련된 물질인 내내의 노르에피네프린을 비롯하여 신경이 흥분하거나 경계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다른 아이보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소한 일들을 알아채는 신경 시스템을 가진 섬세한 사람은 직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느낍니다. 상사의 심기가 불편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돼. 사람들이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
여기도 저기도 고쳐보는 편이 좋을 텐데. 섬세한 사람은 그런 사소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서 그런 별것도 아닌 일을 말해서 어쩌라고,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합니다. 섬세한 사람은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상대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런 일에 신경 쓰는 내가 이상한가? 라고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섬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알아차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이든 일의 개선점이든 알아차린 것에 반자동으로 대응하고 줏대 없이 휘둘린다는 점입니다. 섬세한 사람이 활력이 넘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자동 응답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알아차려도 조금 참고 견디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를 먼저 질문해보고 대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 건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카운슬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섬세한 사람은 대부분 매우 양심적입니다. 이들은 섬세한 감각으로 주변 사람의 감정이나 자리의 분위기, 세상에 돌아가는 사정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를 배려하고 세상의 룰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바람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세간의 목소리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상대의 기분을 바로 알아차리고 듣는 역할에 치중하거나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희망에 따라 배운 기술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티스트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안정된 직장에 다니길 원하는 부모님 때문에 내 바람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자신의 의지와 상대의 바람이 다르다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생각이 어느새 자신의 생각에 반영되어 안정된 직업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의 요구와 세간의 목소리에 쉬 흔들리는 섬세한 사람이 활력 넘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자신의 본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본심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몰라보게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600명이 넘는 섬세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실제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라고 말했던 섬세한 사람의 수개월 후에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네요. 라고 말하게 되었고 친구를 사귀고 연인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며 1초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고민하던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던 변화는 사람들과 있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며 마음 편하고 느긋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섬세한 사람은 타고난 있는 그대로의 나, 섬세한 감성과 감정을 소중히 하며 더욱더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지내는 섬세한 사람이 쉬는 요령. 섬세한 사람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사는 섬세한 사람 중에는 사실은 혼자 쉬고 싶지만 혼자 방에 있으면 다들 걱정할 것 같아서 혼자 있지 못하겠어요. 남편이 내가 뭐 실수했나 라고 걱정할까봐 좀처럼 혼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오늘은 일하느라 바빠서 지쳤으니까 방에서 좀 쉴게 라고 가볍게 이유를 대고 쉬라고 권합니다. 당신이 원인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피곤하다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유를 알리는 건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섬세한 사람은 배려심이 많아서 자기 행동 때문에 자칫 상대방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하는 면이 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걱정거리가 줄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운을 되찾을 거야. 그렇게 말해두면 가족도 안심할 겁니다. 방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해줍시다. 만약 왜 이렇게 지쳤을까?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고 자신을 채찍질 하려고 한다면 이는 역으로 마음을 풀어놓으라는 신호입니다. 지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지친 지금 상태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지쳤다는 건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고 열심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잘 해왔어. 장하다. 라고 자신의 노고를 치하한 후 충분히 쉬기를 바랍니다.